네, 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이번에는 여성의 시각으로 대중매체와 사회문화 현상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손희정의 문화비평, 손희정 문화평론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최근에 개봉한 세자매라는 영화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 주신다고요? 네네. 어떤 영화인가요? 영화는 제목 그대로 세자매의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소심덩어리 첫째 희숙 역의 김선영 배우, 가식덩어리 둘째 미연 역의 문소리 배우, 그리고 골칫덩어리 셋째 미옥 역의 장윤주 배우가 열연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 세자매는 서로 아주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둘째 미연이 거의 이제 주인공, 가장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미연은 교수 남편의 번듯한 아파트에 살면서 어린 남매들을 이제 기르고 있고요. 중산층의 모습이고, 첫째 희숙은 작은 꽃집을 운영하면서 딸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만만하지가 않은데 남편이 때때로 찾아와서 이제 돈을 뺏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힘든 상황이네요. 네, 셋째 미옥은 연극 작가인데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딸린 돈 많고 착한 야채 가게 이제 도매상과 결혼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세 자매는 어딘가 불행하고 쓸쓸하고 짠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 세 사람이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다가 아버지 생신을 맞아 집으로 돌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건가요? 과거에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불행하고 쓸쓸하고 짠하다는 얘기가 와닿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여성으로서 이 여자 형제가 있는 여성들, 저는 여자 형제가 없어가지고. 예, 저도 사실 자매가 없어서요. 이 공감이 좀 저는 좀 어려운데. 근데 뭐 각자 다른 삶을 산다, 부딪힌다, 그러나 사랑한다, 뭐 이런 점에서 공감대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사실 여성으로서 공감할 부분이라고 한다면, 뭐 사소해 보이는 에피소드들에서 공감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세 자매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집 마루에 사진이 이제 한 장 걸려 있는데 세 자매가 10살이 채 되지 않았을 때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의 귀여운 모습, 즐거운 한때인 것처럼 이제 마루에 딱 걸려 있는 거죠. 근데 카메라가 그 사진을 클로즈업 하면서 과거 플래시백으로 넘어가면 실제로 이게 어떤 장면인지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보니까. 근데 바닷가 이제 동네 아저씨들이 앉아서 술판을 벌이고 그 옆에서는 여자아이 셋을 모래사장에 세워놓고 이제 노래 부르라고 한 거죠. 근데 끼가 넘치는 막내 미옥은 신이 나서 막 노래를 부르고 둘째 미연은 뭔가 머리가 좋고 적응력이 뛰어나서 막내를 따라서 같이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근데 첫째는 너무 숫기가 없고 이게 난감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둘째가 언니한테 네가 제대로 지금 안 해서 우리가 곤란하다. 빨리 따라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었었던 거죠. 근데 그 장면이 저한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맞아요. 아니 그 세대세요? 저희 세대 아니에요? 또 뭐 우리에게나 다 경험해봤던 어떤 난감한 순간이고 그리고 그 새 아이 마음이 다 이해가 가는 거죠. 셋 다. 막 잘해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 어떻게든지 모면하고 싶은 마음, 근데 때로는 너무 난감해서 힘든 마음. 아무것도 못하겠는 마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자로 살면서 혹은 딸로 살면서 계속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일상적인 억압의 순간들 같은 것들 굉장히 뛰어나게 포착하고 있어서 재미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봤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섬세한 부분들을 잘 잡아내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영화는 이 등장인물들이 근데 장면을 보니까 소리도 막 지르고 어찌 본다면 좀 자해에 가까운 그런 행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적으로 이걸 보고 있으면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인지 평범한 관객 입장에서는 좀 클라이막스 장면 하나를 위해서 너무 힘겹게 달려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제가 전문가라서라기보다는 이 작품 확실히 호불호가 좀 갈리는 작품인 것 같고 저는 호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특히나 감독이 엄청나게 재능 있는 스토리텔러여서 어떻게 보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좀 일상적이고 별것 아닐 수도 있어 보이는 이야기들을 끝까지 끌어가서 클라이막스에서 빵 터뜨린 어떤 재능이 있는 힘이 있는 거네요. 이런 사람인데요. 사실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보고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리나의 첫 문장이 좀 떠올랐었거든요. 되게 유명한 문장인데 행복한 가정은 모두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라는 문장인데요. 그렇게 세 자매는 저마다의 불행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동시에 그 불행은 어쩌면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영화는 그 뿌리를 탐색하는 작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영화가 행복에 대한 영화라기보다는 불행에 대한 영화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매 시간 매 초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을 어떻게든 다양한 의미로 채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위로를 하고 싶지만 실패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 좀 보여주고 있어서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승원 감독 작품들 중에서는 사실 세자매가 제일 순하고 대중적인 영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감독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네요. 네. 감독 좀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감독이 2015년에 소통과 거짓말이라는 영화를 냈고 네. 2016년에는 해피 바스데이 같은 영화를 냈어요. 독립영화들이었고요. 굉장히 독립영화 씬에서는 화제를 불러 모았었던 감독입니다. 근데 모아놓고 보면 그의 작품을 관통하는 어떤 주제의식을 볼 수 있는데요. 그는 가족을 한 사회의 기본 이제 구성 단위로 놓고 그 가족 자체가 내재하고 있는 폭력성,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과 애증, 뭐 서로가 서로에게 집착하고 소외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폭력인 줄도 모르면서 서로에게 가해를 하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가 품고 있는 모순과 폭력성을 그렇죠. 그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세 자매는 그런 감독의 문제의식을 좀 계승하고 있고요. 핵심적으로 감독은 관객을 편하게 해줄 생각이 없는 사람인 것 같기는 해요. 네네. 보는데 좀 힘드시긴 하겠네요. 때로는. 네, 네, 그러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정말 지금 가정 안에서의 그런 어떤 모순 뭐 이런 것이 결국은 사회로 우리는 그것이 다 드러나게 또 돼 있기 때문에 연결돼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지금 김편편님께서 유튜브로 김선영, 문소리, 장윤주 얘기해 주시니까 그 배우의 조합이 너무 기대가 된다라고. 아, 네. 벌써 딱 글을 올려주셨어요. 꼭 보셔야 되는 조합입니다. 예. 이 지금 하나하나 그 인물들 중에서도 지금 주인공은 미연, 문소리 씨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뭐 중산층의 가정에 살지만 그 안에는 또 그 나름의 문제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종교로 이걸 뭔가 극복해 보려고 하는 네.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인다. 그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미연이 성가대 지휘자예요. 그래서 네. 이 지휘한다라는 행위가 미연의 캐릭터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요. 엄청나게 컨트롤하고 싶어하고 완벽하게 이제 자기의 삶을 꾸리고 싶어하는, 그래서 화음을 맞추고 싶어하는데 사실 늘 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배경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네. 사실 이승원 감독은 교회 제도 자체에 관심이 좀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전 작품에도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기도 하는데, 그 한국 기독교 비리를 고발했었던 쿼바디스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다큐멘터리 이런 말이 나오는데,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래요. 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로마에 가서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가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이제 미국 교회 제도를 비판을 했는데 예. 여기 이제 한국 다큐는 한마디 더 덧붙이는 것이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기업이 된 교회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어떻게 내 가족의 부귀를 비는 기복신앙이랑 만나면서 큰 교회의 문제로 드러나게 되는가, 이거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처음 시작에 미연이 이제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아파트에 살게 됐는데 그게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살게 됐으니 막 기쁘다. 사실 이런 것들이 되게 얽혀 있는 거죠. 기복신앙이죠, 일종의. 네, 그래서 큰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겉으로는 매우 선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때로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기적인 욕망이 도사리고 있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모두의 열함처럼 보이는 가족도 사실 그 이면에는 지긋지긋한 억압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교회 제도와 가족 제도, 가부장제 이런 것들을 같이 비판하면서 세 자매의 삶을 조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것도 사실 다 연결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승원 감독이 이런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신앙에 기대게 되는지, 믿음에 기대면서 하나님에 기대게 되는지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좀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자, 영화의 클라이막스에 가서 주요 인물들이 사과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한마디를 하거든요. 네. 사회적 정치적인 장면이 왠지 그 안에는
떠오르게 하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 이제 스포일러라서 가서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러면 간단하게만 얘기하시죠. 네, 감독이 영화에서 전달하고 싶었던 주제가 딱 하나 있다면 그건 사과해라. 였었다고 말하거든요. 네. 영화의 중요한 장면에 이제 한 캐릭터가 왜 어른들이 사과를 못해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대사를 듣는 순간 제가 지난 몇 년간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과 공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 이거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로가 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어떤 메시지들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네. 참 중요한 메시지군요. 자, 앞서 그 3명의 주인공의 열연을 얘기했고 그건 꼭 볼 필요가 있다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중에서도 장윤주 배우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뭐 김선영, 문소리 배우는 워낙 유명한 분들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장윤주 배우 같은 경우에는 탓 모델이자 예능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베테랑을 통해서 이제 영화 데뷔를 했고 그 다음 작품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세자매를 보고 나니까 그 다음이 너무 궁금해지고 지금 사실은 이제 충무로에서 장 배우님에 대한 러브콜이 줄을 잇고 있다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너무 배우의 탄생. 네. 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세자매. 뭐 저는 이게 문소리 배우가 제작을 맡았다는 게 좀 재미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소리 배우는 사실 여배우는 오늘도 같은 작품을 연출하면서 그랬죠. 여성 아티스트로서의 정체성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승원 감독과 만나서 어떤 여성 영화를 만들어냈는지 이런 것에 방점을 찍어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자, 영화 세자매에 대한 이야기 오늘 손희정 문화평론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수요일 순서도 같이 이제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